국제유가가 급락한 영향으로 3월 수출입 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 노동조합 근로자들이 청와대로 가 금융대책 마련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예를 들며 우리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시세보다 3억 원이나 높게 거래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제곱미터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으로 3월 수출입 물가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수출입 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1.1% 하락했고 수입 물가지수는 5.2%가 내렸습니다. 지난달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전달보다 2.2% 올랐지만 국제유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입니다. 지난달 월 평균 두바이 유가는 전월 대비 37.8%나 급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석탄과 석유 제품이 전달보다 26.8% 줄며 전체 수출 물가를 끌어내렸고 화학 제품과 제1차 금속 제품도 하락했습니다. 특히 석탄과 석유 제품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5.6% 줄어 2015년 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치가 3개월 만에 하향 조정됐습니다. IT와 가전, 자동차 등 디스플레이 연관 산업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받은 영향이 컸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턴트는 올해 글로벌 디스플레이 매출이 1,030억 달러, 우리 돈 약 125조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8% 역성장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매출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억눌렸던 수요가 몰리며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이 1,160억 달러를 기록해 13%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 노동조합 근로자들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호소하며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정부의 금융대책 마련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유례없는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 노동조합이 정부의 즉각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지상조업사로 구성된 전국 연합 노동조합 연맹은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위기의 항공산업 신속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항공업계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로 구성된 조종사 노조와 지상조업사 등 4만 5천 명의 요구가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연맹은 항공, 공항산업이 직접 고용 8만 명과 연관 종사자 25만 명에 달하는 국가 기관 산업이지만 최근 인천공항 이용객이 95% 이상 감소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미국과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보증, 세금 감면, 임금 보조금 지급 등 현재 위기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버틸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됩니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모든 노선의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돌입한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호소했습니다. 오너 가족들은 지분 매각으로 현금을 챙기며 정부는 대출을 막고 구조조정을 부추기고 아무 잘못 없는 직원들만 회사에서 쫓겨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너 일가가 솔선수범하여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항공사 휴업 사태 장기화에 따른 조종사 자격 유지 조건의 한시적 완화와 협력사까지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부 부처의 대대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신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정부가 방역 모범국으로 꼽히던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예를 들며 우리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관장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방역 모범국가로 꼽히던 싱가포르에서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해 신규 확진자가 3자릿수로 늘고 있다며 우리도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총선과 봄나들이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투표 뒤 곧바로 귀가할 것을 당부하고 가족 내 일상 공간과 손이 자주 닿는 물건 소독을 권고했습니다. 저희는 어제 탑10과 지오지아 등의 운영회사인 신성통상이 직원을 폭행한 뒤 해고했다는 이 직장 내 갑질 사례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신성통상은 최근 직원 55명에 대한 당일 해고 통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수출본부 직원 25명 안팎을 구조조정했다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의 취재 결과 당초 55명 구조조정의 계획이 있었지만 논란이 일자 해고 통보를 중도에 멈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신성통상 측의 당일 해고 통보에 대한 해명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수출본부 소속 55명에 대한 해고자 명단이 이미 존재했지만 논란이 일자 해고 통보를 멈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명단을 받고 55명이 수출조직에서 리스트가 올라왔어요. 신성통상은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30여 명에 대한 해고 통보를 진행했는데 언론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이 논란이 되자 해고 통보를 멈춘 뒤 사실과는 다르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니카라가 지사에 파견된 직원들은 각 지사장들을 통해 해고 통보와 함께 곧 본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여론이 좋지 않자 8일부터 인사팀의 해고 통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부 인원에 대한 전환 배치 역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성통상 인사팀 관계자는 1년 미만 신입사원 7명에 대해 직무 전환 배치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신성통상이 운영하는 패션회사 에이션패션에 면접을 보라고 말했을 뿐 전환 배치는 없었습니다. 더불어 신성통상은 이번과 같은 당일 해고를 이전부터 반복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미안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좀 미안하지만 사실을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있는 같이 나와야 출근해야 결국 A씨는 인사팀으로부터 당일 해고 통보를 받고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성통상 측은 당일 해고와 55명 해고 통보 리스트에 대한 취재기자의 질문에 답변이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 보상이 아닌 당일 해고 통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22억 원에 거래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치 전용 84제곱미터에 대해 이상 거래가 의심된다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매물은 최근 시세인 19억 원가량보다 3억 원 높은 데다 종전 최고가인 21억 원보다도 1억 원이 높아 특수거래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매물은 부동산 내부 거래망에 없던 물건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법인 매수자 직거래 등 특수거래일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시세보다 3, 4억 원 낮은 16억 원에 거래된 리센치 급매물도 조사 중입니다.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 간의 망 이용료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 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이를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 서버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외환 파생 상품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 4곳에 6개 시중은행이 255억 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2년 동안 이어진 키코 사태, 마침표를 찍나 했는데 일부 은행이 금감원의 권고 수용을 거부하거나 시간 연장을 요청하며 다시 안개 속으로 빠진 상황입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조붕구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이게 좀 좋은 얘기를 오늘 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안개 속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로 좀 만나뵙게 돼갖고 송구스럽네요. 일단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하나 대구은행이 분쟁 조정안 수용 여부 답변을 미뤘다라고 하더라고요. 키코 공대위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희는 이 키코 사태로 인해서 예. 지금 실업자가 약 32만 명 정도가 발생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걸 빨리 조속하게 해결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금감원에서 나서서 배임에 대한 배상에 대한 그 예.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은행들이 이 대승적 차원에서 그 권고를 수용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했었었는데 뭐 완전히 빗나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뭐 즉각적인 그 배상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은행들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그래서 지금 배임 이슈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도 좀 이 키코 사건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거의 반 법률 전문가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그 자연 채무로 남는 거거든요. 그 배상을 하라고 하는 권고 네네. 얘기는 이제 채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정짓는 건데 그것을 이제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회수 작업은 못해도 예. 그것을 갚을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성을 띠는 은행들은 반드시 그것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부여를 한 거기 때문에 은행은 당연히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네. 뭐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도의적으로도 분명히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고요. 조금 전에 이제 배상 얘기하다가 언뜻 배임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배임 문제가 화두로 지금 떠올랐거든요. 보니까 2013년도 대법원 판결을 내세우면서 은행들이 배상 자체가 배임 논란에 휩싸여질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한 거예요. 금융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신다고 하던데. 예, 저희가 이미 그 금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예. 근데 그 사전적으로 금감원에서 그 분조위 열리기 전에 예. 유명한 로펌들 5군데에 이미 그 이 배임 이슈에 대해서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 예, 예. 이 분조위를 개최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도 고객을 위한 또 금융 소비자를 위한 그런 보상이나 또 배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고객 보호 활동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배임이 될 소지가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조위가 열리게 되고 또 배상을 권고를 하게 된 것이고 예, 예. 은행도 역시 우리 키코 업체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던 은행 편에 서서 타격을 가했던 그 김앤장의 그 법률 자문을 또 받았습니다. 김앤장에서도 은행을 변호했던 그 김앤장에서도 배임 이슈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법률 자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은행은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한 같은 꼼수를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을 빨리 내려달라. 지금 뭐 금감원의 로펌도 마찬가지고 또 은행들의 로펌들도 마찬가지 배임 이슈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은행에서 지금 이렇게 지연 꼼수를 피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윤석헌 그 금감원장님을 뭐 개인적으로 막 흔들어가면서 예. 굉장히 비인격적인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산업은행의 그 이동걸 행장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키코 사태 터졌을 때 금융연구원장이었거든요. 예. 그 은행의 스피커였었는데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키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은행을 그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엄청나게 그 기관에서 많이 했었었는데 그 이제 그분이 산업은행장으로 가서 그 개인적 소신을 펴서 이제 이사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 이제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 정면으로 거부를 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과연 국책은행으로서 이게 해야 될 일이냐. 국책은행인데 이 개인적인 소신이 발휘가 돼서 이렇게 금융 감독 당국의 그 권고도 무시를 해서 되겠느냐.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따지기 위해서 저희가 갔었는데 그 자리에 나온 그 은행원들 그 몇 명,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 또는 그 금융 그 공학실 예. 그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사실 명함도 안 주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30년 가까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명함을 의도적으로 안 주고 그런 정도까지 그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건 제가 사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그 우리 공대위에서 분노를 해서 우리가 화형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정도로 저희가 지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참여연대에다가 저희가 특별감사를 요청을 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을 해서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절대적으로 이 반금융 소비자적인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뱅커가 돼서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지 저희는 도저히 이 시대 망각적인 이런 인사들은 즉각적으로 퇴진시켜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많이 당사자들께서 분개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분개하셨으면 준비한 그 질문지를 답변을 그냥 다 해주셨어요. 지금 다음 구까지. 참 그래서 어떤 마음이신지도 알 것 같고 12년이에요. 지금 보니까 12년을 지금 싸워오신 키코 사태입니다. 책 내셨다고 들었는데 책 보니까 금융 권력과 싸워오던 지금의 조 위원장의 12년간의 삶을 닮은 것 같은데 출판 계기나 피해 기업들의 상황 마지막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어요. 저희가 사실은 이 키코 사태가 시티은행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수출을 선도하던 그 기업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건을 일으킨 부분인데요. 사실 국민들 앞에 속고 대죄를 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경제적 피해를 32만 명에 가했고 또 이 삶이 얼마만큼 피폐가 되는지 또 인생이 얼마만큼 왜곡이 되는지 이런 사건들에 의해서 금융 피해자들의 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것은 꼭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제가 그 경험하고 당한 거에 대한 그런 사실들의 약 한 80% 정도밖에 못 담았습니다. 20%는 도저히 제가 담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무리 그 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제가 그것을 이제 나타내려고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여튼 다른 방식이 여러 가지 영화라든가 하여튼 다큐멘터리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남기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책 속에 충분히 이 책 한 권만 보시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책이 우리는 끝까지 이 진실 규명을 해야지만 제2, 제3의 이런 사건들이 동일 사건들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책을 출간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얼마만큼 가혹한지 이 금융 탐욕, 그다음에 약탈금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 국민들이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가 책을 내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질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사실 이번에 21세기 총선 이후에 국회가 개원이 되게 되면 저는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빨리 입법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이 워낙 세다 보니까 소비자가 사실 우리 키코는 완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이 워낙 세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전부 다 은행 측 편을 들고 있어요. 물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 광고료를 주다 보니까 언론이 제대로 자기 그 목소리를 못 내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보통 뭐 자기가 1억 손해봤다면 뭐 30억, 뭐 50억, 100억 이런 식의 그 손해배상을 때리기 때문에 은행이 그거 겁나서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변호사들도 이제 이 소비자 편에 서가지고 그만큼 배상금이 크기 때문에 예, 이렇게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제대로 되는 거지. 뭐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처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기구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앞으로 이제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내게 된 겁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 사건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결과가 이 총선 지난 뒤에 좀 나타날 수 있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LF의 라이프펀드 사태까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산업입니다. 특히 은행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요즘인데요. 12년째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 조붕구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두는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 규모가 줄어드는가 싶더니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 규모는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주식 자체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지만 투자 종목에는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금리 시대에 주식 투자 기회를 엿보는 이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코로나19로 시장이 흔들리던 지난 2월 말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일명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붐이 투자자 예탁금 규모를 키운 것입니다. 그 결과 올 1월 28조 원 수준이었던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3월 24일 4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 1일 4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차츰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오던 투자자 예탁금. 그러나 지난 7일부터 재차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44조 중반대까지 그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달 들어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사에는 다소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학개미로 불린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1위 종목에 지난 3월 내내 이름을 올렸던 삼성전자 대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관심사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3월 순매도 행렬 속에서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바이오주를 사들였던 외국인은 이달 들어 펄어비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등 미디어 게임주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을 사고 있습니다. 다시 쌓인 실탄과 변화된 관심사가 1850선을 회복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굳게 닫혔던 은행권 채용 시장 문이 국책은행을 시작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8년 만에 상반기 공채를 부활시킨 KDB 산업은행은 신입 행원 5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IBK 기업은행도 작년보다 30명 늘어난 신입 행원 25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정보통신기술과 기업 금융 분야에 대한 수시 채용을 실시하나 시기와 규모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국민, 우리, 하나은행은 코로나19 추이를 본 뒤 일정을 확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가 21개 도내 산하기관 직원들을 채용하는 통합 공개시험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관들의 채용 일정이 무산되거나 연기돼 경기도가 직접 채용을 주관하기로 한 겁니다. 서일석용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채용하는 2020년도 제1회 통합 공개시험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기관의 채용 일정이 무산되거나 연기돼 경기도가 직접 나선 겁니다. 이번 채용에 참여하는 기관은 경기도시공사와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도내 27개 산하 공공기관 중 21곳입니다. 채용 인원은 경기도시공사가 60명, 경기문화재단 21명, 경기콘텐츠진흥원 20명 등 모두 194명입니다. 이번 채용의 원서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고 1차 필기시험은 다음 달 2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총괄하는 1차 필기시험은 각 기관에서 주문한 전공 과목과 함께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개 영역 각 10문항씩 총 50문항을 공통 과목으로 치러야 합니다.
1차 전형 이후 인적성 시험과 면접 등 절차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응시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만발의 준비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은 시험장을 이제 수험생들이 앉는 거리를 좀 넓게 두어가지고 입장할 때 발열 체크라든지 이런 거고 문진 이런 걸 시행을 해서 이상이 없는 사람만 시험실로 들어가고 이게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다가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는 좀 하려고 합니다. 최근 안산도시공사가 축구장 야외 필기시험이라는 파격적인 채용 모습을 보인 가운데 각 기관들이 어떤 채용 방식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선거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는데요. 다만 서울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21도로 일교차가 다소 크겠습니다. 외출 시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유지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점점 더 메마르면서 이 특보는 확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내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까지 오르며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투표하러 나서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1m 이상 거리 두기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도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전은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23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17도로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8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광주 21도, 대구 23도, 제주는 1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상의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정된 수칙을 지키며 자신의 한 표 행사하는 것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